정의원님은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솔하게. 진솔하게. 네,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제가 좀 떨려요. 왜요? 네, 정호빈 의원님은 네. 그 한나라당 시절에 원내 대변인 하셨죠? 네. 네. 그때 그 대학 투쟁을 가장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한 그 레전드로 유명하시고 오늘 레전드답게 레전드 토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제3지대 연대 행보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통합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텐트가 아니고 집, 구조물, 등기부 등본에 올리자. 일단 1차 목표는 설 전입니다. 설 전에. 예.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일 1차 목표는 설 이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공천 스케줄 때문에 저희가 급한 건 알겠지만은 네. 이낙연 총리 신당이 아무리 빨리 창당 절차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네. 월 말 전에는 창당이 힘들 것이고, 그러니까 이기는 믹센트라는 건 누구 합치냐보다 어떻게 합치냐도 중요한 것이고 네. 왜 합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설 전까지 단일 신당으로 통합하는 것 가능할까요? 1월 1일 날이나 설날에는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일제히 쫙 올라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일 정당으로 있어야 거기서 이제 파괴력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자는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으로 보면 역대 4월 총선을 앞두고 제3정당이 창당된 시기를 보면 가장 빠른 2016년에 국민의당이 2월 2일 날 창당을 했어요. 예, 그리고 2000년 새천년 민주당이 1월 말인가로 창당한 걸로 기억하고, 역산해보면 2월 달에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속도들이 다 느리기 때문에 빅텐트라고 하는, 진짜 여기서 빅텐트라고 하는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는 것까지, 그까지 완성된 채로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것 같고,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뭐 이준석 그 개혁신당과 원칙과 상식, 그리고 뭐 금태섭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래도 여기가 중심이 될 것 같다. 그 정도의 통합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결국 설까지 마지노선을 잡은 측에서 봤을 때는 3번을 잡기 위한 경쟁 아닐까요? 뭐 혼재돼 있는데 어떤 분들은 네. 그걸 2월 14일 기준으로 기호 부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때까지 7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후보 등록 전에 되면 그때 그 기호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것 같고, 일단 그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이 크게 5가지인데 지금 눈에 띄는 거는 3가지 세력이잖아요. 저 세겜이라고 하죠. 그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미래대연합인데 결국 가장 몸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당은 개혁신당이잖아요. 이준석 신당, 예. 물론 이제 원내 의원 3석을 갖고 출발한 미래대연합도 있지만, 그분들이 이제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번호 3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주도권을 누가 잡으려고 하는지 그런 신경전을 벌이는 거죠.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정치혁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연대 가능성에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낙준 연대 성사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막준연대라는 말을 쓰는 거를 그 이준석 싫어하더라고요. 대표가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수요일 날 아침 어디 방송에 나와서는 리쌍 브라더스라고 불러달라고. 그 리쌍 브라더스도 좀 쌍 그러니까 좀 쌍 그러니까 좀 아니, 리쌍 가수 이름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신세대다운 발상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자꾸 그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그 새로운 미래하고 자꾸 엮여서 마치 동반자처럼 가는 거를 굉장히 경계해요. 보수에서 완전히 발을 빼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오히려 좀 서두르는 모양새고, 이준석 대표는 좀 이렇게 뒤로 빼는 모양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처음에 탈당하면서 그 더 넥스트 스텝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 더 넥스트 스텝이라는 게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면서 그 했던 프로그램이 더 넥스트 스텝. 그래서 그 더 넥스트 스텝으로 다시 애플로 들어가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뭘 할 때, 조를 할 때 그런 함의를 굉장히 많이 챙기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 이낙연 전 대표와의 어떤 그런 그 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중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그 이념의 괴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아니, DJP 연합도 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얼뜻 볼 때 경제 정책도 그렇고요. 또 안보에서 한미 동맹 근본적인 줄거리는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여야 할 것 없이 파퓰리즘이 지금 난무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서로 이렇게 밀당을 하는 것이고, 그래도 설날 전에 뭔가는 좀 내놓지 않겠어요? 네. 빈손으로 덜렁덜렁 그렇게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준석 그 개혁신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목표가 불분명해요. 가장 핵심은 바로 그거거든요. 좀 전에 같은 넥스트 스텝처럼 네. 우리가 당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언젠가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서 거기 접수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가장 그렇죠. 커요.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실현 가능할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낙연과 연대한다 이럴 때는 그게 아니라 양당체의 폐해가 있다. 이 당도 망하고 저 당도 망했다. 우리가 새로운 당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 제3의 길이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명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발은 사실은 확실한 발은 속마음은 사실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개선 장군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려면 이제 국힘이 폭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나 없이 됐니까 저렇게 됐지? 아, 내가 구원할게. 구원도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죠.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지금 꿈꾸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속마음이고, 근데 지금 현실이 녹록치 않으니까 혹시 저쪽 저 세력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재고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한편 이준석 대표는 뭘 보느냐면 이게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그걸 아마 살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여론을 보겠다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가 예컨대 여기가 뭐 10%가 나와 여기 6%다. 합치면 16%다. 그래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야 나오지 되는데 않죠. 실제로 그렇게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합쳐가지고 이미지만 깎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냥 만남 개성률 유지하되 실제로는 뭐 그 설전에 뭘 만들자라고 하면 일단 빼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제3지대 신당의 그 마쿠에서 코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네. 그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게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김종인 위원장이 특정인에 편향돼 있다는 생각을 좀 느껴요. 이준석 개혁신당을 좀 지지한다, 응원한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기 전에 몇 번 찾아서 뵀을 때 말렸다는 거예요. 탈당하지 마라. 그리고 종로로 출마해라. 거기서 나와서 싸워라. 그러면서 이재명하고 싸우든지 거기서 해결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풀어가는 과정을 딱 보면 이준석한테 가서 별로 승산이 없으니 가지도 말고, 말씀하는 게 또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방송 이런 데 인터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우호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현재로 봤을 적에는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국민의 가장 그래도 비교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지도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참 각자 양보를 해서 합친다면은 예. 혹시 모르되 예. 그렇지 않고서는 예. 거의 쉽게 합쳐지기가 힘들 거라고 그렇게 봐요. 보시군요. 이준석 신당을 중심으로 뭉치지 않으면 그렇죠. 승산이 없다. 항상 이준석을 중심으로 해서 신당이 이렇게 모이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이 그려져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낙준연대 잘 안 될 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없으면 잘 안 될 거야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손주같이 아들같이 얘기를 하고 다독거리면 듣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 내가 있거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방송에 나가서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내가 좀 하면 있으면 될 수도 된다. 있지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보니까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요번을 계기로 해갖고 내가 스티브 잡스에다가 마크롱에다가 토니 블레어에다가 그다음에 요새 세계의 그 젊은 정치인들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모델을 적당히 믹스를 해갖고 내가 뭔가를 한번 이렇게 내 스스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라는 그 야망이 예. 굉장히 클 거예요. 거기에 지금 하나하나 단계를 맞춰간다라고 해도 지금까지는 스토리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네. 이낙연 신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독자 생존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사실 이준석 신당도 지금 기세를 올리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거 까봐야 되거든요. 그 당원 5만인데 이게 다 온라인 당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조직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올가니제이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조직하면 딱 나오는 게 바로 군대하고 교황청하고 정당인데 네. 이것 없이 나왔는데 지금 뭐 디지털 시대라서 여기 힘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게 과연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출마할 사람 좀 다 해보니까 100명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중에서 우리가 딱 들어봐가지고 이름을 알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것도 모른단 말이죠.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서로 결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대선 후보는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후보급이잖아요. 뭐 의원들이 또 합류한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가 있을 때 아무래도 합류하기가 편해지거든요. 이런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해관계가 좀 서로 맞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자기가 이제 이니셔티브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두를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몸집을 훨씬 더 불린 상태 속에서 거의 흡수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자기한테는 가장 좋은 그 시나리오겠죠. 취재됐다기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 많이 내려놓았어요. 자기는 일단은 그 무대에서 선수로 뛰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맑은 물 얻으려면 허드렛 물을 먼저 부어야 되거든요. 절더러 허드렛 물 노릇을 하라. 네, 그런 뜻으로 알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맑은 물은 이준석 대표나 금태섭 대표, 유호정 의원한테 여러분이 들으시고요. 저한테는 허드렛 물 같은 소리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하신 분들이 미래대연합 만들었잖아요. 그분들이 노골적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낙연 대표께서 전면에 나서는 건 좀 자제해달라. 그렇게 되면 구시대적 이미지가 있고 반영이 그 신당 창당의 목적처럼 돼버리니까 네. 나서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께서는 그걸 다 수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생각은 어떻게든지 정치권 무대에서 이낙연이라는 이름 석자에 어제 정치적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싶다. 거기에 좀 방점을 두고 포스트 이재명, 총선 이후에 이재명 이후에 자신의 어떤 기회를 노리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 이낙연 대표는 누가 봐도 호남을 상징하는 정치인 아닙니까? 도지사도 하셨고 여기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 개혁신당, 그러니까 빅텐트가 쳐져서 이 당이 한다 그러면 광주 같은 데 출마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신당이 양당 체제를 좀 극복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2010년에 국민의당 바람도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거기에 이제 반문 바람이 있는 상태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호남에서 새누리당 찍어봐야 지역구는 안 되니까 그냥 그 국민의당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람이 불어올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도 우리가 이재명의 민주당 의석을 떨어질 수만 있으면 여기서는 이 신당을 찍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지금까지 패권 정당이나 방탄 정당이나 뭐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이는 의원들이 상징적인 데 가서 내가 이걸 좀 청산을 좀 시키겠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낙연 후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약할 수 있지만 그때 가면 이제 불이 붙으면 1차 동력, 2차 동력이 붙으면 거기서도 해볼 만한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아도 1차 동력, 2차 동력을 보면 후보들이 더 몰려올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빅텐트를 칩시다. 거기서 같이 밥도 먹고 뭐 저 그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 큰 집에 참여하려고 하는 정파들은 국민 앞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까지는 우선 무조건 함께 할 것을 서약한 정파 정도만 저는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논의에 참여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힙니다. 자기는 좀 번듯한 집을 좀 짓고 싶다 이런 거 텐트는 아닙니까? 싫다. 예. 그런데 저는 이번 총선 앞두고 사실 그런 정당 만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덧다방 신당이란 말을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이렇게 썼는데 사실 뭐 떴다방 신당이 있었죠. 저 1997년도에 그 이인재 국민신당도 떴다방이었고 2007년도였나요? 문국현의 창조한국당도 그랬고
2016년도에 그 안철수 국민의당도 그랬고 그 다음에 유승민 바른정당도 다 떴다방이었는데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대권 주자만 있고 지역 기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물론 안철수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지지를 얻었지만 근데 이준석 대표 신당은 자신이 미래 대권 주자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지역 기반이 없어요. 본인은 대구에서 어떤 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당 대표 될 때도 대구에서 바람이 불어서 됐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정당으로서의 그 당원의 그 충성도를 고려할 때 개혁신당 그 당원 그 가입구 현황을 보면 대구 경북에서 얼마 안 돼요. 부울경보다 1000명이 적어요. 네. 떴다방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우리 자신하고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기는 한데 우리 택시 기사분들이 참 여론의 그 풍향계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택시를 탔는데 60대 기사분이시거든요. 근데 저를 딱 보시더니 정말 뜻밖이었어요. 이준석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이준석 지지합니다. 제 주변에 많아요. 근데 저도 좀 놀라웠어요. 올해처럼 이렇게 제3당에 대한 국민적 소구가 높은 해가 있었나 싶거든요. 그리고 양당 체제 하에서 진짜 못 볼 꼴을 다 보여준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변수가 있는 게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개혁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비례대표도 아니고 개항을도 아니고 저는 아예 아무 지역구도 하지 않고 이번에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국민이 원하시는 게 수평적 당정 관계라면 제가 이제부터 제 몸을 던져서 진언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지금 뭐 쌍특검 재표결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대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그 5개 신당 추진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여도 사람들의 관심은 양당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지금 하는 거고요.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려울 거라. 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아직 한두 번 겪어봅니까? 네. 어차피 그 양당 공천 대개 거의 50% 가까이씩 이 역대 모든 총선에서 그렇게 물갈이 했거든요. 별볼 일 없잖아요. 뭐 누구 영입했는데 영입한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탈당하더라고 다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그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